주진우 기자가 트위터에 페북을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그 유병헌의 마지막 그 CCTV 모습을 공개를 해가지고 그게 도피 중에 기록 문서 중에 7장 정도를 지금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요.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그 언론 보도를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와 관련한 반론들을 스스로 이제 기록한 문서를 남겼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청해진 사장님 김만식에게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그들과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MBC는 뭐 간부들과 통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 방송으로 올가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친몰선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방송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피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에도 기존에 있던 어떤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뭐 헤어스타일도 좋고요. 옷도 완전히 그 검정색 파카와 흰 바지를 입고 있어서 의복들 자체도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발견된 후 이제 불과 한 20여일 만에 백골이 될 수 있느냐 싶을 정도로 너무 건강한 모습의 CCTV가 또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우리 팟빵에 새가 날아든다 댓글란에도 그 구원파분이 올려주신 댓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체는 유병헌 회장이 아닌 게 맞고 국가수에 들어갔던 시체는 유병헌 회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물론 그게 100% 정답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구원파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주진우 기자의 지금 현재는 유병헌 회장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단언컨대 유병헌 회장은 최소한 주범은 아니다. 그리고 청해진 해운과 연결해서 뭐 거의 거경을 다 했었고 그 배를 뭐 수시로 관리를 했었고 뭐 그 배에 승선해서 자기 개인 갤러리를 만들려고도 했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그 보도 내용들은 사실상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언론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그렇지. 주진우 기자의 결론은 유병헌 회장은 죽었다입니다. 국가수에 들어와 있던 시체는 유병헌 회장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세웠던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유병헌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저는 아직도 아집인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그 유병헌 회장이 살해가 됐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국가수 안에서 밝혀졌어야 되는데 사체에 있는 사인만으로 그대로 사인을 밝히지 않고 끝내버린 것, 사인 무명으로 끝내버린 것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병헌 회장이 정말로 사망을 했다고 하면 지금 있는 구원파라든지 그 유족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아무런 내용을 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유병헌 회장의 사체가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샘플 데이터, 즉 원래 기존의 유병헌 회장에 관련된 의학적 기록이나 아무런 유전자 샘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한 국가수의 어떤 결과 발표는 솔직히 믿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개인적인 입장은 어찌 됐건 간에 그 사체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아직까지는 크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은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매실밭 시신과 국가수에 들어간 시신은 다른 시신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죽은 시신이 맞다는 걸 맞추기 위해서 유병헌을 급히 잡아서 죽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죽었든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유병헌이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정부에서 내놓은 게 말도 안 되는 그 치과 기록, 치열 기록하고 뭐 뜨거운 체액과 사무실에서 발견한 면봉에서 확인한 유전자 이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국내외에 있는 기존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의 혈액이라든지 정말 결정적인 비교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 얘기 기사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천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어떤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회장이 곧 잡히게 될 것 같다. 잡히게 되어 있다. 금수원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회장님이 금수원에 없는 줄 알면서 왜 가느냐고 묻자 그 부장검사가 요런 조성상 가야겠다. 찾을 게 있다라고 말했던. 찾을 게 있다가 바로 아까 말한 체액이라든지 이런 것. 그 유전자가 맞는 거를 비교할 데이터를 찾기 위한 일종의 그런 게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추정을 해보거든요. 유병헌 회장이 아닌 시체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 유병헌이라고 우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냐면
시신을 누군가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타인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 예를 들면 살해의 흔적, 칼자국이라든지 목을 잘랐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체를 갖다 놓고 일단 유병헌이라고 요런 머리 하고 했던 걸 다 끝내고 난 뒤에 또 유병헌이 죽어야만 덮어져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고 나서 실제 유병헌은 어딘가에서 살해당한 뒤에 그 시체의 대용품으로 원래 자리 국화수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무리가 없겠죠. 정말 무리 없이 이를 꾸미려고 하면요. 그렇게 오래된 그 알 수 없는 사체를 꺼내는 게 아니라 실제 유병헌의 사체를 놓고 발견한 것으로 그걸 꾸미면 더 깔끔하죠. 아니죠. 거기에 만약에 살해 흔적 같은 게 남아있다면 이런 현상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키도 안 맞는 시체를 갖다 놓고 그렇게 이런 조성을 해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유병헌이 살해돼서 살해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지를 못했다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일 관건은 유병헌이 어떻게 죽었나인 거겠네요. 그게 이제 밝혀지면 많은 것들이 대답이 되겠죠. 근데 유병헌은 사인 없이 죽은 거고요. 끝내 사인을 밝혀내지 그렇죠. 못한 걸로 처리가 된 그건- 거기 때문에 의문사에 가까운 거죠. 지금 현장으로서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자연사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쉽게 사체를 그런 식으로 인멸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명확하게 증거를 남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하고 대조를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실험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자식하고 대면 자체도 그 원 시신을 본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 시신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훼손된 시신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도 그 시신을 갖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공개적으로. 그러면 아니 원 시신 그 어디 간 거야? 댓글에는 화장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파의 글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 알 수 없는 거고요. 주진희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요. 구원파 입장은 이런 거네요. 회장님은 타살당했다. 정부가 회장님 혹은 회장님 시신을 확보한 후에 세월호 비난 여론을 구원파로 돌리기 위해서 시체 장사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주진희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시체를 매실밭에다가 꺼내올 수 없었던 상태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누군가 이 살해당한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서 계속해서 여론을 그쪽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는 뻔하잖아요. 아까 말한 그 팩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못하지만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게 넌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역시 하나다. 한치도 빗나가지 않는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실소유주죠. 실소유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6월 12일에 노숙자 시체가 발견됐고 6월 12일 날 당일날 검찰에서 이재욱 박사 유병헌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예요. 그중에 그 주치의 뭐 비슷한 이런 개념에 이재욱 박사를 불러서 사체에 발견된 소지품이 유병헌 것이 맞냐고 물었는데 이 대목에서 검찰은 이미 시신의 신원이 유병헌일 수도 있음을 암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유병헌 시신이라고 확신을 하고 확인했던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40여일이 흐른 다음에 7월 21일에 6월 12일 그때 발견된 시신이 유병헌 것이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체 사진은 상당히 부패한 모습이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미 40일 전에 발견됐던 시체를 40일 동안 뭔가 작업을 끝낸 뒤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유병헌 사체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전에는 그 날짜들에 대한 혼선인데,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체가 유병헌이 확실함을 증명 발표한다. 주진우 기자는 CCTV에 유병헌이 찍힌 날짜만은 공개하지 않았다. CCTV에 찍힌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은 뒤집어 말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정반대로 뭔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병헌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시점, 이렇게 추론을 해보자면 뭐 무슨 말이냐면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는 게 6월 12일인데 유병헌 회장이 CCTV에 찍힌 날짜는 이후이기 때문에 사망 예정 시점 이후에 만약 CCTV 날짜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이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수사가 거꾸로 다 뒤집히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이 추론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100%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시체를 확보하고 난 뒤에 유병헌은 나중에 살해돼서 국가수로 들어갔을 때는 유병헌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거지. 이런 추론은 가능하다고 보고 주진우 기자도 그런 뉘앙스로 기사를 내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요 절대 한 번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후속 기사 또는 제2의 기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2탄 3탄을 지켜봐야 되는, 트윗에서 제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이제는 주진우 기자의 신변이 위험하다 이런 글까지 봤습니다. 그 CCTV가 보니까 무슨 뭐 건물에 있는 달린 CCTV 같아요. 별장이든 뭐 건물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들, 나머지 네 사람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나가는 모습은 또 어떻게 찍혀 있을지, 그것은 확보된 게 없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들어왔다 며칠 쉬었다 나갈 수도 있잖아. 옷을 갈아입고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 20억이 들어있는 그 트렁크를 들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추가 어떤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싶은 게 이 CCTV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순천까지 이 사람이 무사히 온 것만큼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매우 건강한 상태로. 그것도 측근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랬던 사람이 왜 며칠 만에 시신이 유병헌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해서 이 순천 연수원에서 사라지게 됐느냐 이런 거죠. 그렇지. 기존에 있는 그 사람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격리가 됐으며 왜 이 사람은 그 후로의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냔 말이죠. 그 만일 유병헌이 이 김어준 총수가 추정한 대로 실질적으로 순천 이 연수원을 마지막으로 살해가 돼서 그 시신이 국과수로 넘어가가지고 본인의 시신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그 과정 중에는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어떠한 모종의 조작이 있었다고 봐야 무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경찰이 덮쳤거나 뭐 누가 덮쳤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 그러면 측근들하고 같이 사망 발견되기 20여일 전에 그 무사히 연수원에 왔던 사람의 행적이 없어져 버린 것.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거지. 그건 이건 분명히 어떤 조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가 유병헌을 납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격리를 시키고 살해 또는 어떤 형태의 조작을 통해 갖고 그 시신이 국과수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만일 그 시신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 특종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 회장이 죽음을 검찰이 40일 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재욱 박사 말을 빌어서 7월 20일 이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재욱 박사가. 대한민국 검찰이 이미 유병헌이 죽었다라는 걸 검찰은 알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되게 많이 다뤘던 순천에 있는 시체와 국과수에 갔던 시체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 새날에 계속 주장했잖아. 특히 나무님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맥상통한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시체와 이 시체는 달랐을 거다. 그러면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이미 신변을 확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문점을 던지게 되는 거지. 21일 날에 발견이 됐을 때는 얼굴은 물론이고 지문도 전혀 채취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부패가 일어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행여병자로 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22일 날 순천에 내려간 요원이 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지문을 떠내버린 거야. 그 전에 갔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지문을 이 사람은 급하돼서 몇 시간 만에 그걸 떠냈대. 만들어내서 어찌게 됐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한 공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수사 대상을 받았다네. 참 과학이다. 창조과학이다. 대표적인 창조. 아니 그런만 할 것이 뭐 유전자도 제대로 뭐 감식하기 힘든 상태의 부패에 있는 그 오른손에 그나마 몸에 깔려 있어서 부패가 덜했다고 해지는 말도 안 되는 오른손에서 극소수 부위의 표면에 남아 있는 지문만을 가지고 여기서 지문을 떠냈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정말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손기술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지. 거잖아. 지금 맞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야. 거의 우주과학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증언들을 하는 게 그 수십억 재산을 갖고 있던 유병헌 회장의 입에 다 썩어 문드러진 그야말로 달대로 달아서 거의 뭐 제대로 된 치아의 형태를 볼 수 없는 금리들을 가지고 이봐라 이 금리가 이만큼 있었다. 이거 우리 금수원에서 치과 기록을 대조를 했는데 심지어는 주치의라는 놈도 나타났다 없어졌어. 그렇지. 자기가 치과 의사라고 처음에 어떤 놈이 나왔어. 제가 치료한 거 맞습니다. 이 치열 맞습니다. 근데 그럼 그 돈 많은 노인이 이 며칠 만에 이빨이 저렇게 막 형편없이 손상될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하고 없어지고 그 후로는 그 치과 의사라는 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치과 의뢰액이 동일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억지로 짜맞추고 나중에 뼈가 5cm짜리 뼈가 없는 상태에서 170으로 맞았다가 나중에 뼈가 돌아오니까 아 그때는 허벅지 뼈를 재서 길이를 재서 그랬다는 둥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평가도 있었고요. 완전한 백발이었던 유병헌의 머리카락이 사체에서 발견된 건 백발 반 흑발 반인데 이것도 그 사람 머리가 맞다. 죽어서 색깔이 변하기도 하나 봐요. 머리 색깔이. 그다음에 키도 안 맞았죠.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검찰이 그 순천 경찰이 수십 년간 근무한 경찰이 딱 시체를 보고 행여병자로 보고 행여병자가 사망했다는 걸 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처리를 했죠. 처리를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중앙에서 누군가 내려와서 유병헌 시신으로 돌변된 그렇죠. 거잖아. 그러니까 유병헌 시신으로 이제 짜맞춰라. 이제 이런 오더가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거죠. 또 이 기사가 구원파의 그 증언을 또 토대로 달았어요.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된 뭐냐면, 거지. 네. 구원파가 타살설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인 거야. 그리고 시체가 아닌 시체로 시체 장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수부 직원들이 유병헌을 진짜 열심히 찾았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찾았다는 거야. 핵심이. 누군가가 유병헌을 찾았어. 그렇다고 치면 순천의 시체는 유병헌 시체가 아닌 거야. 죽어도 그건 아닌 거야. 그리고 이 악마 주기자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며칠 만에 그렇게 행여병자가 되느냐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야 이 기사가. 평소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유병헌 씨가 술병이 옆에 뭐 막걸리병, 소주병이 따로 있었다는 점도 그렇고 검시 당시 초기에 사진들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놓으면서 그 시신의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돼 있는 부분이 없는 멀쩡한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가 나중에 그게 보도에서 싹 빠져서 삭제가 된 예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그 엉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된 구원파나 가족들은 일체 부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사전에 이미 이런 내용으로 가기로 했다는 그 서로 간의 암묵적인 합의 내지는 조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그렇게 안 잡히던 유병헌의 장남 유대균 씨도 금방 잡히죠. 금방 갑자기. 바로 예. 금방 바로 잡히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이 뭐 한 3-40일 전부터 그 동선을 대충 파악을 하고 뭐 감시 내지는 뭐 지켜보는 관리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또 나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기로 했었죠. 5월 25일 새벽에 검찰 수사관들이 운전기사인 양 씨를 순천 야망연수원에서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그 장소에서 체포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 수사관들은 유병헌 유대균이 여기 있다. 세콤을 해제하자. 열쇠는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나누다가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검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덮쳤으면 잡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 4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별장을 덮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검거를 하려고 했던 쇼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파의 핵심 관계자들은 유병헌 회장의 자연사설 혼자 산길을 떠돌다가 그나마 도로에서 2km 떨어진 자리에서 쓰러져서 불과 한 3주도 못 되는 기간 동안 백골로 썩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순천 지역 안에서 유병헌 씨가 실종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해됐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만큼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정황이라는 거죠. 살해는 둘째 치고라도 그러니까 검찰이 순천에서부터 유병헌이 살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추적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주 기자는. 계속 그의 신변을 확보하거나 또는 위치가 움직이는 걸 이미 신변을 확보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정보가 이미 흐름을 유병헌 회장의 움직임을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주 기자는 유병헌이 그럼 살아있냐라는 질문에 죽었다라고 단호하게 단문 처리를 했어요. 그 근거로 가족의 증언과 구원파 증언, 국가수의 그 DNA나 손가락 기억나시죠? 이제 다 잊었죠. 손가락
그다음에 지문, 그다음에 치과 기록 등을 감안했을 때 죽었다고 본다라는 게 주 기자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타살이냐 그 시신이 맞냐의 문제에 있어서 주 기자는 단언하건대 그 영상을 제공했던 이유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3주 만에 저렇게 될 수 없다. 이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 그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특종의 핵심은 검찰이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 아 이게 이제 특종이고 한간에 지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에요. 주 기자가 또 이 국민 기자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확정이 되냐면요. 이 영상이 죽었다고 주장한 날짜보다 이후일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짧아요. 뭐 주 기자가 우연찮게 그 대목만 몇십 초를 말하자면 입수를 했다면 모를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본 내지는 그 기록된 동영상이 추가로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해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산책을 나갔다든지 아니면 거기와 관련해서 들락날락 했었던 기록들이 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들어오는 기록밖에 없으니까. 들어와갖고 거기서 계속 살해될 때까지 안 나가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누군가 접근을 하든 오든 다른 어떤 영상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동영상의 진위, 존재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혹시 예고편을 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한국인이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83회 CCTV에 노출된대요. 83회 최소. 그런데 유병헌이 그 오랫동안 아까 제가 그 기사에 나왔던 통계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통반장 회의가 24만 곳에서 이루어졌대. 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검찰이 이걸 몰랐다. 저는 납득이 안 가요. 20일날 진입했을 때 특이한 게 그 구원파 분들이 버텼잖아요. 막 이렇게 그 1,000명, 2,000명 이렇게 와서 입구에서 맞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21일날 갑자기 구원파 분들께서 대치를 하다가 그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관련이 없다는 거는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았다며 갑자기 자진 해산을 해요. 우리 구원파 대변인 나오신 적이 네, 있는데. 나오셨어요. 예, 저도 그 방송 들었는데 일단 자진 해산을 해서 금수원을 개방을 해요. 21일 날 갑자기. 그래서 경찰들이 들어오죠. 이렇게 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진 해산을 하세요. 왜 해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타이밍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해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국정조사에서 물어봐요. 그 유병헌이 2달 동안 그 영장이 발부가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이례적이래요. 이렇게 길게 영장을 발부를 안 한대요. 근데 5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유효기간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했을 때 7월 초거든요. 7월 6일날. 근데 그때까지도 유병헌이 안 잡혔어요. 다들 물어봐요. 무슨 계획이 있냐고. 내일 뭐 한 14일 정도 지금 유효기간 남았는데 아직도 못 잡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향후 대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법무장관 황교안이 항상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사후 대책을 세우기보다 지금 이 사람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검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후 대비보다 그 대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검거를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의원이 또 물어봐요. 얼마 안 남았다. 22일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집행이 안 되면. 그러면 또 똑같이 얘기해요. 최대한 뭐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서 조속하게 검거하도록 그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딱 이거를 쭉 들어보면 얘는 지금 22일 날 이후에 계획이 없어요. 코앞에 이제 영장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계획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러 의원이 물어보는데 계획이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가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22일 날 안에 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 얘기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누리당의 김명원 의원이 진도에 내려갔을 때 그때 왜 뭐 검경 군대 동원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국에 다 이렇게 지명수배 내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뭐 검문 검색을 실시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도에 내려갔대요. 이 의원이.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70일 정도 진도에 내려갔는데 그 일대가 뭐 해남, 목포 이쪽
지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진도로 내려가면 왜 진도대교 건너가잖아요. 진도대교 건너가면 바다잖아요. 밀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도대교를 건너갔는데 자기를 검문 검색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목포도 왔다 갔다 하고 해남도 왔다 갔다 했는데 검문 검색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70일 동안 진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렀는데 한 번 검문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승합차를 몰고 있었대요. 그럼 당연히 뒤에도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를 수색을 안 하고 그냥 보내주더래요. 그리고 언론에서 뭐 대대적인 뭐 검문 검색을 한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대요. 경찰이나 군들이. 근데 3일째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거 맞냐?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진짜 빠져나가도 진짜 빠져나갔을 거고 밀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황교안이 또 특이하게 밀항은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걸로 자기는 판단을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외국에 안 나갔다고요. 유병헌 밀양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유병헌이. 확인도 안 됐는데 그 7월 9일날 국정조사인데 확답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아직 나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자기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 밀양에 대한 대비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 없었죠. 검문 근데 검색도 안 하는데. 검사 출신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치고는 되게 어설프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이거는 네, 우리는 맞아요. 그냥 뭐 대충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범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네. 밀항은 아직 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다고 하면 네. 한국에 있다는 뭔가 확증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뭐 연락을 했든지 그렇죠.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든지. 뭔가 세월호 관련한 재수사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다시 수사해야 될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네. 전혀 이게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안 나갔다고. 국내에 있다고.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군대가 이제 투입이 된 게 6월 11일 날부터 투입이 돼요. 이게 이제 왜 투입이 되냐면 6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이렇게 못 잡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면서 격분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11일 날 군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합동참모본부가 저도 몰랐어요. 합동참모본부가 들어가고 해군 2함대 3함대 그리고 군까지 31사단, 53사단, 39사단 그리고 공군 초계기랑 레이더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요. 6월 11일부터.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지금 계속 안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군을 뭐 검찰로 안 되니까 계속 안 잡히니까 그러면 군대를 투입을 시킬 계획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요. 황교안한테. 뭐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이제 그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군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냐 군 투입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황교안이. 계획서가 있냐 있으면 좀 달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군은 애초에 유병헌을 잡을 때 예, 끌어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격분을 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얼른 투입을 한 거죠. 11일 날부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 병력이 전국에 깔려요. 물론 아까 이명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티는 별로 안 났고. 예,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날 대정물 질문에 너무 이제 웃긴 질문을 하는 게 김도읍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김도읍 예,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수배했냐고. 수배 그 지명수배 했냐고. 5월 이제 21일 날 지명수배 하면은 왜 불신검문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할 수 있는데 지명수배를 했냐고.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수배는 정식적으로 아직 안 했다고. 야 이거는 굉장히 코미디네요. 예, 수배는 안 했고 그 대신 이제 전국에 있는 경찰이 이제 먼저 이제 소재가 발견이 되면 신병을 확보하도록 이제 협조를 지금 자기네들이랑 잘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건 초법적인 거예요. 공개 수배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따지면 기소 중지예요. 네. 이 사람을 기소를 해야 돼. 네. 확실한 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안 되니까 기소를 중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배를 때리는 거야. 그런 법적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찾기만 하는 거야. 그리운 사람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법적으로는. 네, 맞아. 근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이상하게 발견돼서 죽어버렸어. 네. 세월호 사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유병헌이 범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병헌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했던 자들이 범인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유가 더 웃겨요. 이 수배를 못한 이유가 형사소송법의 이제 절차 때문에 수배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모르겠어요. 무슨 절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정부 질문이 21일 날 했던 거잖아요.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아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코앞에 왔어. 그 전에 잡아야 돼. 6월 5일 날 전에 유병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막 한번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상금이 그 유대균이 3천만 원, 유병원이 5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지명수배가 22일 날 되거든요. 5월 22일 날 금수원에 들어갔다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지명수배가 되는데 26일 날 금액이 5억으로 뛰어요. 새누리당이 들썩들썩 하고 나서 5억으로 뛰어요. 그리고 전국에 반성회를 하죠.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시죠. 이거는 반상회를 정말 해요. 미스테리예요. 정말 이 사건만큼은. 네. 그리고 이제 안행부도 달라붙고 이제 기관이 이제 일어나서 반상회도 하고 이제 이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6.4 지방선거 전에 이제 이 주적을 검거를 해서 자기네들이 검거했다고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뭐 시체로 나왔으니까 검거는 못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새누리가 압박을 해요. 자기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6월 12일 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6월 12일 날 그 순천 송치제 그 휴게소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의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되죠. 부패된 남자 시신이. 네, 이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전에 뭐 농민이 한 명 이제 시신을 하나 그 근처에서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예, 그게 하나가 있었죠. 그것도 미스터리구나. 기억나시죠? 예, 슬슬.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일 날 검찰이 이제 발표해요. 요거는. 여기서 그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22일 날 그 오후 그러니까 6월이에요. 6월 22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세월호에서 세월호 CCTV가 담겨 있는 VDR이 올라옵니다. DVR이 올라오고 DVR이 6월 22일 날 올라오고 이제 이게 복원 과정이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복원을 해서 영상 공개를 7월 22일 날 공개를 해요. 영상을 이제 CCTV를. 근데 그날 그 순천경찰서에서 이제 그 수습된 변사체가 유병원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죠. 당일날.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는 날 유병원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이제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22일까지가 영장 마감이었잖아요. 7월 22일 날 발표해요. 그러니까 왜 황교안이 계획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뭐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딱 영장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이 사람이 유병원이다. 그래서 사망하고 나서 키가 큰 시체를 이제 유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의 그 연속이라 보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 잡힐 예정이었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유병원으로 다 덮어버린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세월호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시작점 출발점이 업과사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가 그렇게까지 박근혜 정권한테 위험스러운 적용이었느냐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경과 이 사람들이 처벌을 과하게 받으면 안 되는 무서웠던 상황들. 그거를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마시켜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때 우리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뭐 기억들 나시겠지만 뭐 이렇게 뼈 하나를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뭐 그런 신기를 발휘하기도 하고. 유병원 회장은 죽었을까요? 진짜로? 공순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어떤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다면. 저요? 아니요. 저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뭐 주진우 기자나 뭐 김호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발견된 시체는 유병원이 아닌데 국가수에 있던 건 유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근거로 이제 그 치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어요.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세월호에서 지금 미수습자 찾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송으로 분명히 밖으로 튕겨져 나가신 분의 성함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배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수습자가 9명이라고 치면은 이거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가족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시신을 못 찾았는데 다 찾은 것처럼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신을 다 찾아놓고 나면 분명히 세월호는 클리어되는 거거든요.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시신 뼈를 갖다가라도 이 사람 시신이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게 지금 유병원에서 보는 스킬이랑 좀 비슷한 거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돼서 세월호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시신이든 간에 정말 내 딸, 내 아들, 내 엄마, 아빠의 뼈가 아닌 뼈를 찾았다고 갖다 주고 국가수에서 감정해보니까 일치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면은 권력이나 정보가 없는 우리들한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